회색빛 빌딩 숲 사이 도심이라곤 믿기지 않는 한적한 주택가 골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태미만 왔을 때 대전 도심에 이런 곳이 있었네.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시골 같은 분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전원주택 같은. 골목길에서 일단 아이들이 정말 옛날 모습처럼 뛰어다녀요. 태미 마을에 찾아온 반가운 이야기 만나볼까요? 대전의 명소 보문산 인근. 파란 지붕의 집들이 줄지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역사가 꽤 오래됐다네요. 그 안엔 특별한 사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있는 집들이 네. 역사가 오래됐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건물은요, 1932년도에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으로 이전하니까 도지사와 공무원들이 살 집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바로 만들어진 게 충청남도 관사촌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비밀의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2015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였고 2019년에 정식적으로 모든 관사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이후로 다양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면서 잠시 잊혀졌던 도지사 공간. 지금 봐도 세련된 모습의 2층 집인데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양식 건축을 결합한 것이 특징. 지붕은 청기화로 돼 있고요. 붉은 벽돌에 건축 당시 서구에서 유행했던 아르데코풍의 둥근 창도 이색적입니다. 공간 안의 모습도 궁금한데요. 또 내부로 들어가면요, 다다미 방도 있고 온돌도 있고 벽난로도 있고 이러한 동서양의 건축 요소들이 혼합된 일양 절충식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미로처럼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복잡하게 이어진 구조. 방마다 쓰임새도 다양한 것 같죠. 네, 집 구조가 조금 복잡하죠. 지금 보시는 공간은 복도입니다. 당시 일본이 근대 주택을 만들 때 처음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맞이한 응접실이 있었고 서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응접실이었는데요. 주로 이제 도지사가 손님을 맞이하던 접객의 공간으로 많이 사용이 했습니다. 1932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응접실. 벽난로도 멋스럽네요. 당시 이제 겨울이 우리 한반도에는 있었고 그러한 좀 추운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벽난로도 설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서양 건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시 지어졌을 때는 이 벽난로가 이곳에 밖에는 없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등급별로 가장 높은 등급은 방이 개수가 많이 있고 또 그 아래 등급은 방의 개수가 좀 더 줄어들고 그런 좀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 벽난로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충남도지사의 권위를 좀 높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이 훤히 내다 보이는 커다란 창. 복잡한 구조의 집이다 보니 곳곳에 창을 배치해 답답함을 해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을 거쳐갔던 도지사도 40명. 힘들 땐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의 휴식을 얻었겠죠. 네,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긴 수직으로 된 창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연 풍광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서 굳이 조명이 없어도 밝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원형 창이 있습니다. 직선이나 이런 선이 약간 기하학적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좀 낯설은 방처럼 보이시죠? 네, 이곳은 다다미 방입니다. 일본의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2층 다다미 방. 회의실로 쓰였다는데요. 지프로 만든 일본 전통식 바닥재 다다미를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이 내다 보이는 널따란 창문. 여기도 있었네요. 자, 여기 이 은은하게 불이 들어오는 이곳은 어디일지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네, 이곳은요 오실의 이래라고 해서 이불 같은 것을 수납했던 수납장입니다. 이런 나무 목재도 거의 비교적으로 옛날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의 집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는데요. 관사촌의 과거 흔적, 근대 대전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지사 공관을 살펴보셨는데요. 도지사 공관 외에도 다른 관사에서 다양한 전시 문화 행사를 하고 있어서요. 이제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0개 동으로 이뤄진 관사촌. 그중 1호 관사로 가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태묘을의 1호 관사 박용래 시인전에 벌쳐지고 있는 1호 관사입니다. 1호 관사면은 도지사 다음으로 높은 분이 사셨던 곳일까요? 도지사 공간에는 안희정 지사까지 계셨고 그 다음 바로 직제 밑에인 부도지사가 이제 기거했다고 합니다. 특히 1호 관사 역사의 집이라고 한 이유는 대전의 역사 그리고 문인의 역사 이 주변에 있는 흘러간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지사 공간이 지어진 그 이듬해 1933년에 지어졌다는 1호 관사에선 대전의 박용래 시인을 주인공으로 한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고 해요. 대전에 낳은 또 눈물이 많은 시인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에는 대전 작가회에서 같이 대전 시민들을 위해 박용래 시인을 다시 재조명해보고 시인의 그런 시, 서정적인 시풍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시인의 삶과 발자취,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며 그윽한 문학의 향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6호 관사로 들어가 볼까요? 넓은 창과 툇마루, 그 안으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역시 대전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태묘을의 6호관 그 시민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꿈꾸는 자연이라는 김진희 작가 초대전입니다. 이 작가는 그 동물을 인간하고 이제 반추해서 개인의 그 사색의 그 전시를 좀 꾸렸다고 하고요. 일반 회화뿐만이 아니라 그 순수 만든 그 바느질 공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거리들을 했고 그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이 태묘을에서 가장 좋은 정취를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5호 관사, 빛과 만남의 집입니다. 해외 이색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현재는 아일랜드의 이모저모를 엿볼 수 있다네요. 한쪽엔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사진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미올의 10개의 관사 중 이제 10호 관사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텃밭에 풀 뽑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쪽 10호 관사에 입주해 있는 연극을 하는 시곡을 쓰는 시곡 작가예요. 근데 15억 안 쓰시고 이렇게 텃밭에서 일을 하시네요? 예, 이번에 그 레지던시 사업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사실 5개월 정도 머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당 본 김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재미있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벽돌의 관사가 아니네요. 내부도 이전의 관사들과는 다르죠. 작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쓰이는 이곳. 다른 관사와 왜 다른 걸까요? 앞에서 쭉 보신 도지사 공간부터 6호 관사까지는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 일본식의 좀 느낌이 남아있고 근데 7호, 8호, 9호, 10호 관사는 70년대에 지어져서 이때는 완전하게 주거용으로 지어진 주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문화주택, 아주 잘 지어진 고급주택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불란서 스타일이라고 했대요. 아주 고급진 형태인 거죠. 현재 3명의 희곡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염쟁이 유씨, 봄날은 간다,
해마 등을 쓴 김인경 작가. 연극 배우이자 희곡 작가, 연출가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시유 작가. 그리고 김미정 작가까지 이들이 느낀 관사촌은 어떤 곳일까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시골 같은 분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전원주택 같은, 사실 전원주택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행운아처럼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밭 작업도 좀 하고 움직이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느낌이에요. 그전에 제가 밤낮 바뀌어서 살았거든요. 근데 좀 정상적인 삶을 좀 찾으니까 글도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데 좀 영향을 받지 않나, 환경에. 확실하게 환경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왕 희곡 작가로 레지던시에 들어와서 각각 방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좀 협업을 통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셋이 협업으로 관사촌 사람들이라는 연극 희곡 대본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30년대, 50년대, 90년대 말, 세기 말 이렇게 세 개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만들어지는데 연극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해서 이 관사촌의 그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작가들도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이 좀 저희가 기대한 대로 좀 성공적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고즈넉한 정치 속 태미올해엔 과거와 현재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빠른 일상 속에서 잠깐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언제 오셔도 그다지 시끄럽지 않고요. 대전 한가운데 있기보다는 작은 정원 속에서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방문해 주시는 많은 방문객들도 이곳에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좋은 전시도 보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미마을의 매력 또 하나. 골목골목 숨겨진 보물 같은 곳들이 있다는 건데요. 먼저 꽃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꽃집이 있네요. 웬만한 사람들은 찾아오기도 힘들 것 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지금 뭐 네. 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비도 오고 해서 꽃들 이제 비 좀 맞으라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꽃집이 도로변에 있는데 여기는 네. 깊숙이 들어와 있네요. 네, 저희 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시끄러운 도로변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수업하고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될까요? 다행히 많이들 찾아주셔서 인터넷으로 많이 보시기도 하고 해서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내부도 여느 꽃집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도 화사한 꽃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며 반겨줍니다. 그런데 꽃들 사이로 보이는 정겨운 옛 모습들. 일반 꽃집은 신축 건물이나 그런 데 있는데 저희는 60년 된 건물에 있어요. 원래 가정집이었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벽도 원래 벽지가 되게 촌스러운 게 좀 있었는데 속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계속 긁어내다 보니까 요런 옛날 벽이 나와가지고 다 뜯고 보니까 좀 새로 덮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벽을 그대로 두고 대신 이제 어울리게 뭐 자개나 뭐 원목 가구도 좀 이용해가지고 좀 분위기 어울리게 그렇게 좀 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타일들도 되게 옛날에 설치했던 타일들인데 저희가 이제 이걸 또 다시 덮으려니까 무늬 자체도 그렇고 다들 말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오래된 타일이고 지금 못 구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희 손님 중에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정도까지가 제일 많으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되게 재밌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고친다기보다는 그냥 망가지지 않게 정도 그 정도만 보수하고 유지하고 있어요. 꽃가게는 오래된 곳이지만 꽃들만큼은 생기발랄. 아, 싱그럽죠. 꽃집에 오셨는데 꽃 구경은 하고 가셔야죠.
지금 요 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국인데요. 이렇게 보통 요 꽃만 아시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한 대에 이렇게 많은 꽃이 탐스럽게 피어나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송이만 크게 포장하셔도 되게 탐스럽고 선물 받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인기가 가장 많은 게 여기 보시면 작약이 요즘 5월은 작약 계절이라서 원래 5월에 결혼하시는 여성분들의 로망이 작약 부케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코랄 작약이 활짝 피면은 안에 수술이 되게 예쁘게 보여서 정말 예쁘거든요. 크기도 크고. 그래서 오늘 촬영 날인데 안 펴서 좀 아쉬워요. 근데 요즘 5월이잖아요. 네. 참 바쁜 시기 아니에요? 네, 제일 바쁜 시기에 어제도 잠을 얼마 못 잤어요. 잠 조금 자고 새벽 5시 반에 이제 시장 가서 골라오고 다듬고 뭐하고 한 8시쯤 되거든요.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피부도 좀 푸석해지는 것 같고 눈도 아프고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찾아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요. 8년 동안 의류 관련 일을 했다는 젊은 사장님. 건강이 안 좋아져 하던 일을 접고 태미마을에서 꽃가게를 시작하게 됐대요. 원래 이 동네로 왔던 거는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이 태미홀에 이 안쪽 깊이 들어온 거는 올해 2월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희가 오픈 시기를 2월로 잡았던 게 그 졸업식 시즌에 맞물리게 해가지고 많이들 검색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저 자동으로 좀 홍보가 좀 되고 방문객 수가 좀 늘어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가 딱 이제 발생을 하는 바람에 저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긴 했지만 근데 다행히 이제 찾아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커피. 오셨어요. 커피요. 고마워요. 나 응? 아까 레진 액세서리. 그거 좀 이따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산 잘 돼요? 공사요? 얼마만큼 했어? 오늘 비 와서 그냥 못 하고 이렇게 놀아야지. 노는 게 아닌데. 누구세요? 지금 여기 벽 보이세요? 요 위쪽이 주택 개조회사 카페인데 거기 사장님이세요. 그 부부가 같이 하시는데 이제 여사장님. 여사장님이지. 네. 아래위 사시면서 친하게 지내시는 건가요? 저희 담장으로 수다 떨어요. 네. 나이 많은 주민이 대부분이던 동네에 젊은 바람을 일으키며 이웃 사촌이 된 두 사람. 우연히 들렀던 태미마을에서 매력을 느꼈다네요. 이곳에 딱 처음에 왔는데 일단 저는 처음에 이 복잡한 저희 집의 복잡한 구조에 매료가 됐고 게다가 이 뒷산에는 벚꽃이 많이 피는 태미 공원이 있었고 게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태미 창작 레지던스도 있고 해서 여기서 평생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를 이제 구입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카페도 차리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입소문이 나서 제법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데요. 공사로 잠시 문을 닫았다니 곧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태미마을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소소한 행복도 많습니다.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출근해요. 앞에 뭐 벚나무도 있고 매실나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감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바깥을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나 계절 흘러가는 게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아파트나 학교 주변에 보면 요즘 아이들이 뛰거나 가족들이 다니는 풍경을 못 봐요. 근데 이곳은 골목길에서 일단 아이들이 정말 옛날 모습처럼 뛰어다녀요. 그리고 배드민턴도 치고 어르신들 한마디씩 하시고 그런 평범하고 소소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는 마을. 그리고 또 감사하게 이제 저희가 상점이 많이 없었는데 상점도 독특하게 각자의 사장님들의 각자 개성이 좀 넘치는 그런 가게들이 좀 모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더욱더. 대전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혔던 태미마을. 그때의 명성은 가고 없지만 여전히 사람 냄새 나는 동네인데요. 꽤나 오래돼 보이는 기와집도 정겹죠.
그런데 뭘 이렇게 잔뜩 쌓아놨냐고요? 오래된 물건, 희귀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래요. 아무도 안 계세요. 어서 오세요. 태미 관사촌 근처에서 앤틱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나이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젊은 사장님이시네요. 네, 저는 이제 이 일을 26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해외 등에서 모은 4,000여 점 소품들인데 이제 모두 이곳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소문난 가게라는데요. 구석구석 신기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일본의 오르골이라네요. 나무나 갈탄을 떼는 프랑스 벽난로도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게 무슨 용도의 물건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처음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이 썼던 물건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과일 같은 거나 그런 걸 넣고 돌리면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 압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짜지기도 하고 그렇게 과즙을 내는 용도예요. 이걸 본 순간 디자인도 괜찮고 해서 딱 이거다 싶어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울은 이게 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게 다 나무 조각에 되게 디자인도 재밌기도 하면서 되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스타일인데 이것도 프랑스 걸로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이런 물건을 지금 만들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도 흔치 않다는 점. 그래서 이게 바로 앤틱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소품들도 신기하지만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난 집도 재미있죠. 68년의 역사가 담긴 집이랍니다. 저희 가게는 이제 오래된 물건을 파는 곳이지만 이 집 자체도, 샵 자체도 오래된 집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문살, 옛날 우리나라의 옛날 문살이나 뭐 이런 천정에 이렇게 나무로 장식되어 있는 것도 되게 예뻐가지고 그대로 보존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원래 있던 52년도 당시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루며 방이며 그야말로 집 전체가 전시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중에 주인장이 아끼는 한 가지.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걸 보면 이게 스탠드인데 그냥 보면은 이게 무슨 디자인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완전 반전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라파엘로 명화 작품을 여기 갓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자기로. 초벌구이 도자기로 이제 만들어진 갓. 여행을 다니며 틈틈이 모은 진귀한 물건들. 그녀에겐 보물과도 같은데요. 태미 마을과도 잘 어울리죠. 제가 이제 손님한테 물건을 갖다 주러 배달을 왔다가 이쪽을 이제 한번 갖다 드리고 같이 걸어보게 됐었어요. 지금의 남편과. 근데 너무 되게 평온하고 여유롭고 이런 느낌이 많이 났고 딱 서울 평창동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느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가 매물로 나와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녀의 감각과 열정이 녹아있는 이곳. 태미 마을과 어우러져 더 빛나는 것 같죠? 많은 젊은이들과 이웃이 되고 싶대요. 저는 이렇게 조용하고 예쁜 동네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여유로운 이 동네에 오셔서 저와 같은 행복을 한번 느껴보세요. 많이 놀러 오세요. 세련된 외관이 눈에 띄는 한 가게. 뭘 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미 마을에서 선물 포장과 꽃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차예진이라고 합니다. 상큼한 사장님만큼이나 예쁘게 꾸며진 내부.
소중한 이들을 위해 선물 포장을 해주는 가게랍니다. 그런데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부터 알록달록한 꽃까지 여심저격. 네, 처음에는 카페라고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편하게 들어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고 오셨을 때 원하는 걸 만들어드리는 작업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 공간이 되게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물 포장 전문가도 만났으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센스 만점 포장법 배워볼까요? 책을 원래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책을 감싸서 이렇게 앞뒤를 하고 리본을 붙이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편지를 끼울 수 있게 포켓 포장법이라는 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내가 넣을 만한 크기의 시접을 포켓 모양 크기만큼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 5는 포장해서 책을 감싸 주시고요. 책 크기에 맞춰 포장지를 잡은 다음 편지를 넣을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편지가 쏙 들어가겠죠? 그 위로 리본을 묶어 장식해주면 끝! 간단하면서도 센스 있어 보이죠? 올해 1월 이곳 태미마을에 오게 됐다는 차예진 대표. 일도 즐겁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태미마을이 더 좋아지고 있대요. 뒷집에 사시는 분이 동네 분이 오시거나 옆에 지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눈인사로 인사해 주신다거나 그리고 상점에 계시는 분이 같이 이제 나와서 아침을 여는 그런 상황들이 소소하게 움직이는데 요난 떨지 않고 서로에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게 저희 동네가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잘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골목마다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꽃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태미마을. 작은 소망들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좀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는 동네인데 그게 조금 없어지면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 동네를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분들이나 지금 새로운 터전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오셨을 때 같이 기존에 있었던 주민분들이나 저희 청년 상인들과 같이 발맞춰서 더 좋은 마을, 더 가치 있는 마을을 찾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전시라는 도심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낼 거니까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도 보러 오세요. 모퉁이마다 역사와 추억이 서려 있는 동네. 문화와 예술, 감성이 덧입혀져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발길 따라, 밤길 따라 태미마을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